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연말 특수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인 만큼 상인들은 특수를 기대했는데요. 바뀐 회식 문화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여수의 한 한정식집. 방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송년회며 회식이며 모처럼 예약이 줄을 잇고 있지만 식당 주인의 마음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손님이 끊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12월 달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데를 하는데요. 2월 또 3월 우리 입학하고 어쩌고 그러면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도 큰 걱정입니다. 비슷한 시간 여수의 대표 번화가인 학동 유흥가는 한산합니다. 손님 대신 빈 테이블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해제됐는데 조금 몇 달은 괜찮았는데 11월 달부터 장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저희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7명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사이 문화가 바뀌면서 회식 횟수가 줄고 간단히 1차로 끝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죠. 회식 문화도 좀 변했고 연말 특수 상황은 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수를 누리는 곳은 있습니다. 개인 관람객과 함께 이른바 문화회식을 하는 단체도 생겨나며 공연과 전시장을 찾는 이들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관객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는데 회사나 학교들의 단체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 호텔과 리조트 예약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숙박업계는 연말 특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호캉스족 맞이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철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선 KTX 수서역 운행 촉구 결의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현재 수서행 고속철도는 호남선과 경부선만 운행하고 있어 전남 동부 주민이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SRT로 갈아타거나 서울역과 용산역에 내려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오미화 전남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산업기본계획에 수서와 여수를 잇는 SRT 전라선 사업이 빠졌다며 KTX와 SRT로 분리된 철도를 통합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서로 가는 전라선 KTX를 즉시 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코로나19 등으로 증가 추세라며 도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분산된 지원을 통합하고 올해 말까지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태 분석과 사후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내에서 연일 2천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계절 독감과 함께 코로나19도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동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수 304명, 순천 401명, 광양 186명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2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이가 동절기 추가 접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바이러스와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두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여러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혹시나 접종하고 몸 많이 안 좋으시면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 드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의원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고요. 하지만 2달 넘게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수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10%에 그치고 있고 전남 전체적으로도 1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대 5차례에 이르는 잦은 접종에 대한 피로감, 이상 반응에 대한 거부감 등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이가 동절기 추가 접종이 감염 위험을 56%나 줄일 수 있고 이상 사례 신고율도 기존 백신의 10% 수준이라며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온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1만 1,700여 명. 전남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9%가 이미 확진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 일상은 이제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방선거와 태풍 피해로 중단된 지역사회 포스코 간의 상생협력 논의가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를 포항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광양홀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역과 포스코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된 상생협의회. 지방선거와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로 3차 회의가 계속 미뤄지다 7달 만에 다시 논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포스코 측에 요구한 내용은 모두 5가지. 포스코는 이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것과 향후 신규 법인의 본사를 광양에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나 포항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거주지 이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두고 3시간 가까이 공방이 오갔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고 결국 내년 초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월 15일 이전에 개최한다는 것은 동의를 했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를 만드는.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차례 회의에도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상공인단체는 지역사회가 제시한 안을 포스코가 수용할 수 없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화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정말 좀 무겁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기업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생협의회 간사단체인 광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출마 예정자들은 정관과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촌마을에서 30년 넘게 사용해온 도로가 사라져 주민이 마치 섬처럼 갇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 땅을 소유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바로 옆에는 가공공장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유일한 통행로인 길이 막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도로 땅을 소유한 이웃 주민이 30년 넘은 포장 도로를 뒤엎고 통행을 막았습니다. 지난해 귀농에 식품 가공 공장과 체험 농장을 운영하려 했던 주민 김모 씨는 울타리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섬이 돼버렸어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두 이웃 간 다툼이
통행료 분쟁과 불신에서 비롯됐지만 영암군의 안이한 행정이 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영암군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인근밭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도로 부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암군이 도로를 없앤 겁니다. 저희가 봤던 것이 도로하고 그 주차장으로 쓰여있는 그 부분하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한 통행로는 현황 도로로 인정해 함부로 없애거나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특히 30여 년 전 다가구 주택을 지을 당시 이 현황도로 사용 조건으로 건축과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상 복구 명령 과정에 행정상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발뺌하는 영암군. 무책임한 행정으로 귀농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고 이웃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틀어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남양면 주안마을 주민 1동 32만 5천 원, 성하마을 주민 1동 22만 1천 원, 고흥군 점안면 신흥마을 주민 양필철 20만 원, 순천시 서면 학구마을 주민 1동 17만 6천 원, 순천시 해룡면 상내마을 주민 1동 12만 원, 신기마을 주민 1동 11만 4천 원, 여수시 율촌면 월산 1, 2 주민 1동 10만 원, 고흥군 남양면 덕흥마을 주민 1동 9만 6천 원, 순천시 서면 건천마을 주민 1동 7만 원, 기동마을 주민 1동 4만 6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공항이 2년 연속 연간 여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은 지난 1972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100만 여객 달성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공항은 이번 달성을 계기로 매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의 굵직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돕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관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수공항은 어제 2년 연속 100만 여객 달성을 위해 노력한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와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흥군의 내년 본 예산이 올해보다 425억 원이 늘어난 8,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어제 정례회 폐회식을 갖고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회기 동안에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본 예산 심사, 군정 질문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에서 46억여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순천 문화재야행이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2022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문화재 야행 부문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아 2020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이 부문에서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는 순천시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문화재야행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구성은 물론 행사의 취지를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 속에 눈이 내렸지만 전남 수원지 저수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성 6.8cm, 무안 6.3cm 등 전남에 내린 적설량을 강수량으로 환산하면 각각 3.5mm, 3mm에 불과해 실제 저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10mm 이상의 비나 폭설이 있어야만 수원지 유입 수량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